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읽어볼 지문은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 기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글입니다.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될까요? 아니면 마음속 의도가 더 중요할까요? 또 그 결과는 어떨까요? 이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지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잡아볼게요. 처음에는 행동의 횟수로 도덕적인 사람을 정의하는 듯하다가 곧이어 의도라는 기준을 추가합니다. 하지만 글의 중간에 but, 이 접속사가라는 강력한 신호와 함께 실제 결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죠. 최종적으로는 의도와 결과 모두가 필요하다는 균형 잡힌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첫 문장부터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A morally good person is one. 즉,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시작하네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인지 뒤따라오는 설명에 집중해야겠죠?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who,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인데요. 구조를 잘 보세요. who does 나쁜 행동을 덜하고 and does 좋은 행동을 더한다. 이렇게 does, 이 동사가 and, 이 접속사를 중심으로 나란히 연결되어 앞에 one, 이 단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나쁜 행동은 덜, 좋은 행동은 더, 아주 명확한 대칭 구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 새로운 기준이 등장합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not only her actions, 행동뿐만 아니라 but also her intentions and motives, 그녀의 의도와 동기 또한 are relevant,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글은 단순한 행동의 횟수를 넘어 마음속 생각까지 파고들 거라는 신호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내신 어법 포인트가 나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이 표현이 주어 자리에 올 때 동사는 어디에 맞춰야 할까요? 바로 B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B에 해당하는 her intentions and motives, 이 표현이 복수죠? 그래서 동사도 복수형인 이 동사가 온 겁니다. actions에 맞춰서 이지, 이 동사를 쓰면 틀리게 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세 번째 문장은 앞에서 말한 의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도덕적인 사람은 must intend to do 선한 행동을 하려고 의도해야 하고 and intend to avoid 나쁜 행동은 피하려고 의도해야 한다는 거죠. must, 이 조동사가 do intend에 모두 걸리면서 의도의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은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뼈대를 먼저 찾아내면 쉬워집니다. 문장의 진짜 주어는 a person, 이 표현이고 동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is not morally good, 이 표현입니다. 그럼 그 사이의 긴 부분은 뭘까요? 네, 바로 주어인 a person, 이 표현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수식어구입니다.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핵심 뼈대를 먼저 잡는 연습이 중요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용을 볼까요?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막았어요. 결과는 좋았죠. 하지만 그건 단지 일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았기 때문일 뿐, 선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런 사람을 is not morally good, 도덕적으로 선하지 않다고 단정합니다. 결과가 좋아도 의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예시죠. 다섯 번째 문장은 앞에서 든 예시가 좀 비현실적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slapstick movies, 슬랩스틱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it is worth mentioning, 언급할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결과가 전부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핵심 어법, 바로 it is that 강조 구문이 등장합니다. The false impression, 잘못된 인상의 내용이 바로 이 강조 구문으로 설명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the actual consequences, 실제 결과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강조되는 consequences, 이 단어가 복수 명사라서 that, 이 관계대명사 뒤에 오는 동사도 복수형인 count, 이 단어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수일치 문제로 내기 아주 좋은 부분이죠. 여섯 번째 문장은 짧지만 아주 강력합니다. but, 이 접속사로 시작하죠. 지금까지는 의도가 없으면 안 된다고, 결과만 좋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but actual consequences are important, 하지만 실제 결과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글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지점이에요.
이런 역접 연결사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7번째 문장은 결과도 중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시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always tries to prevent harm. 항상 해를 막으려고 노력은 해요. 의도는 아주 좋죠. but never does. 하지만 결코 해내지 못합니다. 여기서 does. 이 단어는 앞에 나온 prevents harm. 이 표현을 대신 받는 대동사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역시 not generally thought of as morally good.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는군요. 방금 언급했던 never does. 이 표현에서 does. 이 단어는 대동사라고 부릅니다. 앞에 나온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신 쓰는 말이죠. 여기서는 prevents harm. 이 표현이라는 일반 동사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is, 이 동사를 쓴다면 어법상 틀리게 됩니다. 앞선 동사가 일반 동사인지 비동사인지에 따라 올바른 대동사를 선택하는 것은 수능 어법의 단골 문제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문장. 이 글의 결론입니다. 결과가 없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 she means well. 의도는 좋다고 말할 수는 있대요. 하지만 칸트의 생각과는 다르게 some results are necessary. 어느 정도의 결과는 필수적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여겨지기 전에는 말이죠. 이것이 필자의 최종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문장의 앞부분 구조도 살펴볼까요? It may be said that 이 구문이 쓰였네요. 여기서 이 t, 이 단어는 가주어, 즉 가짜 주어이고 진짜 주어는 that, 이 관계대명사가 하인 내용입니다. That she means well, 그녀가 의도가 좋다는 것. 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뒤로 보내고 빈자리에 이 t, 이 단어를 쓴 거죠. 라고들 말한다처럼 일반적인 통념을 나타낼 때 자주 쓰는 유용한 표현입니다. 오늘 지문의 흐름을 만들었던 핵심 단어들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처음엔 intentions, 즉 의도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다 but, 이 접속사가라는 전환어를 통해 consequences, 결과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결과가 necessary, 필수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단어들의 관계만 알아도 글의 전체적인 논리가 한눈에 보이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란 무엇일까요? 이 글에 따르면 선한 의도만으로도 또 우연히 얻어진 좋은 결과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되 그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실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주제의 글을 읽을 때는 각 문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핵심 단어들이 어떻게 논리를 이끌어가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